지금까지 자연수의 성질, 정수와 유리수를 배웠죠. 이제 이를 바탕으로 궁금한 숫자를 찾아내는 방정식의 영역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초등 때는 주로 네모로 궁금한 숫자를 대신 표현해 주었죠. 이제 중등에서는 네모 표시를 문자로 해줌으로써 보다 빠르고 복잡한 계산을 하는 단계입니다. 궁금한 점이 무척 많을 수 있을 때 네모, 세모, 별표 등으로 표시하는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문자로 대신함으로써 여러 식이나 식의 계산을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수를 표시하기 위해 표시하는 약속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두가 같은 수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각각 다른 값이 나옴으로써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먼저 곱셈과 나눗셈 기호는 생략합니다. 그러나 나눗셈 기호가 없어지는 대신에 분수로 표시합니다. a 곱하기 b는 ab로, a 나누기 b는 b분의 a로 분수로 표시합니다. 수와 문자가 곱으로 연결된 경우 곱은 생략하되 수를 먼저 써주고 뒤에 문자를 써줍니다. 보기에서 3 곱하기 a는 3a로 쓰고 a3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표시해줍니다. 보기에서 a를 3번 곱한 것은 간단히 a의 3승으로 표시해줍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를 대신해 수를 넣는 것을 문자에 수를 대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를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잘 알아야 문제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 대입과 계산을 통해 식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입해서 계산할 때는 문자와 숫자를 쓸 때 사라진 기호를 다시 살려야 계산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문자와 수에서는 항상 숨겨진 기호를 주의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문자와 식의 계산에서 거듭제곱에 주의합니다. 예제에서 보듯이 a의 제곱과 이 a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므로 계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 문자를 이용한 식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수학에서 하나의 약속이므로 그 약속을 잘 이해하고 약속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자와 식에서 용어는 항과 상수항 및 계수, 그리고 다항식과 단항식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각 항들과 계수 및 상수항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이런 용어를 이용해서 문제와 풀이가 이어집니다. 문자가 1차인 식을 1차식이라고 하며 다항식과 단항식이 있습니다. 단항식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항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단항식도 다항식임을 알고 가세요. 1차식을 계산하기 위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나눗셈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즉 분수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곱셈의 교환법칙은 간단하지만 항상 계산에 주의해 주세요. 곱셈의 결합법칙도 곱셈의 교환법칙과 더불어 식의 계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모두 곱셈 법칙으로 인수가 같은 것들을 묶는 것처럼 숫자를 정리하거나 간략히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분배 법칙 또한 중요한 계산 방식입니다. 곱셈과 덧셈을 연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아두세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곱셈으로 고친다는 의미는 역수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역수를 곱하는 것은 보기와 같은 계산을 거쳐서 역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누는 수를 1로 만드는 과정에서 결과가 역수를 곱하는 꼴이 됩니다. 이제 곱셈과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항들을 정리했다면 여러 항들이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계산을 위해 동류항과 상수항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며 숫자로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 합니다. 상수항은 모두 동류항이기도 합니다. 보기에서 동류항을 찾아보세요. 3x와 마이너스 x는 동류항이며 1과 4도 동류항입니다. 이런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식이 간단해집니다. 문자와 식에서 이제까지 배운 것들은 모두 방정식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방정식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등식 기호입니다. 등식 기호가 나타난 식에서 문자에 대입하는 숫자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을 바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이며 중등과 고등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용어입니다. 주의할 것은 부등호가 표시된 식은 방정식이 아닙니다. 방정식에서 문자를 그 방정식의 미지수라고 하며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수학 문제에 그대로 사용되니 용어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보기에서 방정식 x-4는 7에서 x는 11이 됩니다. 11은 미지수 x의 해라고 합니다. 방정식은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하면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데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있으며 이를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보기에서 x 더하기 2x는 3x라고 한다면 미지수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즉 등식이 성립되는 항등식입니다.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게 됩니다. 좌변과 우변 그리고 양변의 개념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됩니다. 양변에 똑같이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하며 덧셈과 뺄셈의 경우 이 항을 통해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양변에 1을 빼주면 x는 3이 해가 되며 두 번째 문제는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가 해가 됩니다. 등식의 성질에서 좀 더 알아야 할 것은 이항이라는 용어입니다. 사실 등식의 성질에서 이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해 놓은 결과가 쉽게 이항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즉 양변을 같은 수로 덧셈과 뺄셈을 한 결과가 이항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좌변의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계산하면 x는 1이 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빼준 결과에 해당됩니다. 1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1차식 이퀄 0의 꼴로 만든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 합니다. 이런 꼴의 1차 방정식의 해와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1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미지수는 좌변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미지수의 상수값을 없애기 위해 양변을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1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등식의 성질을 정확히 활용하고 1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대로 순서 있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이 간단하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떤 방식들이 적용되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수학 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